지금 이 무 드시는 방식 그대로 계속하시면요. 혈관은 깨끗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막힐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식재료와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김도연입니다. 무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봐왔어요. 고지혈증에 좋다고 해서 매일 생으로 갈아 마시는 분, 김장철만 되면 하루 두세 개씩 드시는 분, 이런 분들 주변에도 많으시죠? 문제는 무가 나쁜 게 아니라 먹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무는 분명히 좋은 식재료지만요. 체질과 상황을 무시하고 무작정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심지어 혈관 건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직접 확인한 사례들입니다. 오늘은 무가 약이 되는 방법과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핵심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무를 제대로 활용하면 혈관 건강은 물론이고 소화력까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의 부담만 커집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혈당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겨울철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무 하나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무 드시고도 몸이 개운하지 않으셨던 분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2세 되시는 분인데요. 김장철만 되면 무를 매일 드셨는데도 혈액 수치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무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을 거라 믿고 계셨대요. 그래서 생으로 갈아서 아침마다 한 컵씩 드셨답니다.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신 건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속이 더부룩해지고 아침마다 답답함이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화장실도 자주 가시게 되고 식사 후에는 배가 불러서 움직이기조차 힘드셨대요. 무가 좋다는 건 아는데 왜 이렇게 몸이 불편한지 이해가 안 되셨던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내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알고 보니 그분은 체질 자체가 참 편이셨고 무를 생으로 공복에 드시는 방법이 전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조언을 드렸죠. 무를 조금만 익혀 드시고 섭취 시간을 아침 공복이 아닌 점심 식사와 함께 드셔보시라고요. 그렇게 바꾸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속이 편해지고 식사 후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드시는 습관과 방법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좋다는 음식 먹는데 왜 몸이 불편한지 모르겠고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하셨던 경험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무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무가 몸에 도움이 되는 경우와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를 생으로만 먹는 습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이 다 살아있다고 믿으세요.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무의 매운맛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성분이 오히려 위장에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국내 영양 관련 기관 자료를 보면 생채소 섭취가 오히려 위장 부담을 키우는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생무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67세 이영수 님도 그랬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생무를 갈아서 한 컵씩 드셨는데 속쓰림이 점점 심해지셨어요. 처음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공복에 생무를 드시는 게 문제였던 거죠. 속이 약하신 분들은 물을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데치거나 살짝 볶으면 자극 성분은 줄어들고 소화는 훨씬 편해져요. 그리고 공복에 생무를 많이 먹는 습관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면 위산 분비가 과다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침에 무 드시고 속 불편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드시는 방법을 바꿔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지혈증 때문에 물을 무조건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무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두세 개씩 드시는 분들 있으세요.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무는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재료지만요. 과하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됩니다. 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적당량일 때는 장 건강에 좋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해외 연구 자료에서도 식이섬유 과다 섭취가 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시니어 분들한테는 더 주의가 필요하죠. 제가 만났던 72세 박정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고지혈증 수치가 높아서 무가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무 2개씩 드셨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부 팽만감이 심해지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계속되셨대요. 화장실도 자주 가시게 되고 오히려 일상생활이 불편해지셨죠. 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양이 과했던 겁니다. 하루에 무반개에서 1개 이내로 조절하는 게 적당합니다. 좋은 음식도 양이 중요하거든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무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양을 조절해 보세요. 세 번째는 체질을 완전히 무시한 채 물을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세요. 무는 성질이 차가운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거나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이 원래 냉한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 식생활 연구 자료를 보면 찬 성질의 음식이 소화력 저하와 연관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한테는 생무가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세 김순자 님도 그런 경우였어요. 평소에 손발이 차고 배가 자주 더부룩하신 분이었는데 건강을 위해 매일 생무를 드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속이 더 더부룩해지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체질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드셨던 겁니다. 냉한 체질이신 분들은 물을 반드시 익혀서 드시거나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국을 끓여 드시거나 무나물을 볶아서 드시는 방법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생강이나 대추처럼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와 함께 드시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먹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본인 체질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라도 무 먹는 방법을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는 물을 잘못된 시간에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아침 공복에 물을 드시면 위에 자극이 갈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녁 늦은 시간에 물을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시간이 필요해요. 저녁 늦게 드시면 잠자는 동안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채로 아침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물을 저녁에 드시면 가스가 차고 배가 불편해질 확률이 높아요. 한국영양학회 자료에서도 소화가 오래 걸리는 식품은 저녁 식사 때 줄이는 게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70세 최병수님은 저녁 식사 후에 디저트처럼 생물을 깍둑 썰기해서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하셨는데 밤마다 속이 불편해서 잠을 설치셨답니다. 알고 보니 저녁 시간대 무 섭취가 원인이었던 거예요. 무는 가능하면 점심이나 오후 시간대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가 소화력도 가장 활발하고 저녁까지 충분히 소화할 시간이 있거든요. 만약 저녁에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생무보다는 익힌 무를 소량만 드세요. 무 드시는 시간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와 함께 먹는 음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무는 찬 성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같이 먹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성질의 음식들과 함께 물을 드시면 몸이 더 냉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이, 배추, 상추 같은 채소들도 성질이 차가운 편입니다. 이런 채소들과 물을 함께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냉한 체질이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품영양연구 자료에서도 음식의 궁합과 성질을 고려한 섭취가 소화 건강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5세 정미경님은 샐러드를 좋아하셔서 무, 오이, 상추를 한꺼번에 섞어서 드셨어요.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속이 차가워지고 배가 아프셨답니다. 음식 자체는 다 좋은 건데 조합이 맞지 않았던 거죠. 물을 드실 때는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 대추, 꿀 같은 것들이 무와 잘 어울려요. 무국을 끓일 때 생강을 조금 넣거나 무채에 꿀을 살짝 섞어 드시면 성질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같이 먹는 음식도 신경 쓰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섯 번째는 물을 너무 오래 보관해서 드시는 경우입니다. 무는 시간이 지나면 영양 성분이 줄어들고 식감도 나빠져요. 특히 겨울철에 물을 많이 사다가 오랫동안 보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무는 생각보다 빨리 수분이 빠지고 영양이 손실됩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무는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타민 C 같은 영양소가 급격히 감소한다고 해요.
또 표면이 마르고 속이 스펀지처럼 변하면서 식감도 떨어지죠. 이렇게 오래된 물을 드시면 기대했던 건강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68세 한영희님은 김장철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사서 2달 넘게 보관하면서 드셨어요. 처음에는 아삭하고 맛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맛도 없고 먹기도 싫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양도 많이 빠져나간 상태였죠. 무는 가능하면 신선할 때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 보관하시더라도 일주일에서 열흘 이내에 드시는 걸 권해요. 오래 보관하실 거면 깍둑썰기해서 냉동 보관하시거나 말려서 보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선도가 영양과 직결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7번째는 물을 조리할 때 영양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입니다. 물을 익혀 먹는 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문제는 조리 방법이에요. 너무 오래 익히거나 고온에서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에 들어있는 효소 성분은 열에 약해요. 너무 오래 끓이면 이런 유익한 성분들이 다 날아갑니다. 식품과학 연구에서도 채소는 조리 시간과 온도가 영양 손실에 큰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익힐 때는 살짝만 데치거나 짧게 볶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났던 71세 오상진님은 무국을 끓일 때 1시간 넘게 푹 끓이셨어요. 무가 완전히 물러질 때까지 끓여야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영양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무국은 끓는 물에 물을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끓이시면 충분해요. 무나물을 볶으실 때도 센 불에서 빠르게 볶는 게 좋습니다. 약한 불에서 오래 볶으면 수분도 빠지고 영양도 손실돼요. 조리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영양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을 드시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는 아침 공복이나 늦은 저녁보다는 낮 시간대에 드시는 게 부담이 적어요. 점심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습니다. 특히 점심때 단백질 식품과 함께 물을 드시면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무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분해를 돕거든요. 점심 식사 후 2-3시간 뒤에 물을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간대는 소화력이 가장 활발할 때라서 물을 먹어도 부담이 없어요. 반대로 늦은 밤에 생물을 드시는 건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잠들기 전 2-3시간은 소화기관도 쉬어야 할 시간이거든요. 이때 무처럼 소화 시간이 필요한 식품을 드시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무 언제 드시고 계신가요? 한 번쯤 시간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를 익혀서 드시는 방법도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생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데칠 때는 끓는 물에 2-3분만 담갔다가 건져내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아삭한 식감도 사라지고 영양도 손실돼요. 무나물을 만드실 때는 채 썬 무를 센 불에 빠르게 볶으시면 됩니다. 참기름 두르고 마늘 조금 넣고 볶다가 소금으로 간만 하면 간단하게 완성돼요. 이렇게 하면 생무의 자극은 줄어들면서도 영양은 대부분 살아 있습니다. 무국도 좋은 방법인데요. 멸치 육수나 소고기 육수에 물을 넣고 10분 정도만 끓이면 돼요. 중요한 건 너무 오래 익히지 않는 겁니다. 무가 투명해질 정도로만 익히면 충분해요. 완전히 물러질 때까지 끓이면 영양 손실이 크니까 주의하세요. 익혀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생무가 불편하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익혀서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무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는 차가운 성질이라서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와 함께 드시면 균형이 맞춰져요. 대표적인 게 생강입니다. 무국을 끓일 때 생강 한두 조각만 넣어도 성질의 균형이 맞춰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대추도 무와 잘 어울리는 식재료예요. 무를 갈아서 드실 때 대추 한두 개를 함께 갈아 드시면 단맛도 나고 따뜻한 성질이 더해져서 좋습니다. 꿀도 좋은 선택이에요. 무채를 만들 때 설탕 대신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성질도 조화롭게 됩니다. 반대로 차가운 성질의 음식들과는 함께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이, 배추, 상추 같은 채소들과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몸이 냉해질 수 있어요. 특히 냉한 체질이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같이 먹는 음식 신경 쓰시나요? 궁합을 맞추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물을 보관하는 방법도 제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무는 신선할 때 영양이 가장 풍부하니까 가능하면 빨리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관해야 할 때는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무는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시되 비닐봉지나 신문지로 싸서 보관하시면 수분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더 오래 보관하실 계획이라면 깍둑썰기 하거나 채 썰어서 냉동 보관하세요.
냉동 보관하면 한 달 정도는 괜찮습니다. 말린 무도 좋은 보관 방법이에요. 무를 얇게 썰어서 햇볕에 말리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물에 불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말린 무는 생무보다 단맛이 더 강해지고 영양도 농축돼요. 보관 방법 하나만 바꿔도 물을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의 양을 조절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무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영양도 충분히 섭취하면서 소화 부담도 없어요. 특히 처음 무를 드시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배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본인 몸 상태를 보면서 적정량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무를 다른 건강식품과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와 배를 함께 갈아 드시면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무와 당근을 함께 볶으면 영양의 균형도 맞고 색감도 예뻐서 식욕을 돋워줍니다. 무와 미역을 함께 끓인 무미역국도 좋은 조합이에요. 미역의 미네랄과 무의 비타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영양적으로 훌륭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재료와 함께 드시면 질리지 않고 오래 드실 수 있어요. 본인의 체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냉한 체질이신지 아니면 열이 많고 더위를 잘 타는 열한 체질이신지 알아야 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냉한 체질이시라면 물을 반드시 익혀 드시고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생강차나 대추차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열한 체질이시라면 생물을 적당히 드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몸의 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열한 체질이라도 과다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적당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본인 체질에 맞게 물을 활용하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는 분명히 좋은 식재료지만 무조건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먹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무는 생으로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생물을 공복에 과다 섭취하면 위장에 자극이 가서 속쓰림과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질을 무시하고 무작정 드시면 몸이 더 냉해지고 소화력이 떨어져요. 저녁 늦게 드시면 숙면을 방해하고 아침에 속이 더부룩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 적정량을 넘어서 계속 과다 섭취하면 복부 팽만, 가스참,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래 보관한 물을 드시면 영양은 거의 없고 식감만 나빠진 상태로 드시게 됩니다. 조리할 때 너무 오래 익히면 유익한 영양소들이 다 파괴돼 버리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본인 체질에 맞게 적정량을 섭취하면 소화가 편해지고 속이 개운해집니다. 시간대를 맞춰서 드시면 영양 흡수도 잘 되고 소화 부담도 없어요. 익히는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생무의 자극은 줄이면서 영양은 대부분 살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와 함께 드시면 성질의 균형이 맞춰져서 몸에 무리가 없어요. 신선한 물을 제대로 보관해서 드시면 최대한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조리 시간을 최소화하면 효소와 비타민 같은 유익한 성분들을 지킬 수 있죠. 결국 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같은 물을 먹어도 방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물을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내 몸 상태에 맞게 무 먹는 방법부터 바꾸는 겁니다.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생무 대신 살짝 익힌 무로 바꿔보세요. 아침 공복에 드시던 습관이 있으시다면 점심이나 오후로 시간을 옮겨보세요. 하루에 무 두세 개씩 드시던 분이라면 반 개에서 한 개로 줄여보세요. 저녁 늦게 드시던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는 저녁 6시 이전에만 드시도록 해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물을 드실 때 생강이나 대추를 함께 활용해 보세요. 무국을 끓이실 때 생강 한두 조각만 넣어도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무채를 만드실 때 설탕 대신 꿀을 조금 넣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물을 사실 때도 한꺼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일주일 정도 먹을 양만 구입하세요. 신선한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영양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냉장 보관하실 때는 신문지나 비닐로 싸서 수분 손실을 막아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본인한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만 골라서 실천해 보세요.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지속하기 어려워요.
한 가지씩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 정도 실천해 보시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분명히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겨울 채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주의가 필요한 채소들이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에 자주 드시는 채소 중에서 체질과 상황에 따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 혈당 관리하시는 분,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일상에서 흔히 드시는 채소들인데 먹는 방법을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